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서 333 운동의 마지막 이제 3분 동안 치아를 닦는 게 사실은 꼼꼼히 닦으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대로 닦으려면은 3분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치아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치아는 위에 14개, 아래 14개에서 28개의 치아가 있고, 사랑니까지 있으신 분들은 32개의 치아가 있는 거고, 저는 근데 치아가 24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교정을 했거든요. 교정할 때 이제 작은 어금니를 하나씩 4개를 빼가지고, 저처럼 이제 교정을 할 때 발치 교정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구치가 아직 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는 이제 위아래 10개씩 해서 20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양치를 해야 될 치아의 개수는 28개다라는 거고, 근데 이 치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입체잖아요. 입체고, 이제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어떤 이제 이 기둥의 이제 형태를 한 건데, 우리는 결국은 이 치아의 치면을 결국 닦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칫솔질을 해야 되는 치면은 몇 개일까요? 제가 이제 이 구강 모델을 보고, 모형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치아는 크게 3부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어금니 4개, 그 다음에 앞니 6개, 왼쪽 어금니 4개,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이는 치과 의사들은 이제 협측면이라고 하는데, 순측면, 협측면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바깥쪽 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28개의 치아에 대한 바깥쪽 면이 28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보면은 안쪽 면들도 28개가 있겠죠. 그래서 총 56개의 일단 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씹는 면이 있는데, 씹는 면은 어금니에만 있습니다. 앞니들은 씹는 면은 따로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8개씩 해서 16개의 씹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면 28개, 안쪽면 28개, 그래서 56개의 면이 있고 16개의 씹는 면이 있기 때문에 72개의 면이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빠뜨린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제일 끝에 있는 치아의 뒷면이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치아의 뒷면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아마 암산이 맞다면 76개의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칫솔질을 할 때 76개의 면을 결국은 칫솔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6개의 면, 하나의 치면을 우리가 1초, 2초 동안 닦으면은 시간이 한 150초 정도잖아요. 그럼 2분 30초거든요. 3분이라는 거는 3초도 채 못 닦는 거야, 치아 하나의 면에. 3초 동안 닦으면은 한 220초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한 3분 30초 정도가 되겠네요. 치아 면 하나를 닦는데 내가 2.5초 정도를 내가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내가 치아 면에 어떤 묵어있는 때를 닦는데 충분한 시간일까? 정말 막 이렇게 칫솔질도 해보고, 칫솔도 조금 뻣뻣한 모로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동 칫솔을 써보기도 하고, 치실을 써보기도 하고, 워터픽을 써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치면 하나에 제가 이제 드리는 노력이 10초 이상이 들어갈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76개의 면에 10초씩 하면은 10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 사실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런 치실이라든지 치간칫솔, 워터픽 같은 거를 사용하는 시간까지 다 더하면은 실제로는 뭐 거의 20-30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들한테 항상 칫솔질 할 때 20-30분 이상 시간 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2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일단은 3분 이상 꼼꼼하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76개의 치아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내 치아가 면이 뭐 76개 있는 건 알겠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 1번부터 76번까지 다 닦아 그러겠냐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뭐 닦을 때 1번 면, 2번 면 이러면서 닦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일단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닦는 방법이나 순서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2번째는 내 치면도 모든 부위가 똑같이 충치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치가 뭔가 잘 생기는 부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위랑 조금은 그래도 그냥 덜 신경 써도 되는 부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 면, 오른쪽 어금니, 앞니, 왼쪽 어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은 일단은 바깥쪽 면부터 먼저 닦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쪽 면 닦을 때는 자연스럽게 뭐 사람들이 편한 곳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 오른쪽이 더 편하다면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왼쪽이 편하다면 왼쪽부터 시작하고, 한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을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한쪽부터 시작해서 잘 닦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3분의 1 정도가 끝이 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을 벌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가 안쪽 면을 먼저 닦을 수도 있지만은 씹는 면을 좀 닦아요. 씹는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치아를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닦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닦거나, 이 사이에 껴있는 어떤 음식물이나 충치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잘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씹는 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편하게 좀 비교적 이제 칫솔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그리고 제일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안쪽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혀도 있고 안쪽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금 머릿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좀 알아야 되고, 거울을 보고 좀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끝까지 끝을 내시는 게 중요한데, 칫솔의 이제 방향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금니 쪽 할 때는 이제 약간 대각선이나 조금 약간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 음식물을 이제 제거를 하는 식으로 이제 칫솔질을 하시고, 앞니 쪽 같은 경우는 걸리거든요. 이게 걸리기 때문에 칫솔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앞니 쪽은 치석이 굉장히 좀 쉽게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쪽 어금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위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제일 깜빡하기 쉬운 부분이 있죠?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의 뒷면, 여기는 이를 너무 크게 벌리면 칫솔이 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좀 적당히 벌린 다음에 칫솔을 세로를 이렇게 넣어서 칫솔의 여기 끝에 부분이 걸리도록 안에 집어넣고 여기를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은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단 아는 거예요. 내 치아 안에 면이 이렇게 많은 면들이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부위 순서로 해서 닦으면 조금 더 내가 기억하기 쉽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해지는 거니까 처음에 좋은 습관을 좀 들이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충치가 조금 잘 생기는 부위들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칫솔질 할 때 내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첫 번째가 사실은 씹는 면이에요. 씹는 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골짜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음식물이나 세균들이 안에 잘 파고 들어가서 충치를 잘 만들거든요. 이 씹는 면 부위를 열심히 충치 제거를 잘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치아랑 치아 사이. 이거는 사실은 칫솔질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치실이든 워터픽, 치간 칫솔 같은 것들을 같이 꼭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치가 굉장히 잘 생기고, 충치가 생겨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오히려 이런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바깥면이나 이런 데는 잘 생기진 않아요. 어금니 쪽은 양치가 너무 안 돼 있으면 또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일단 부위들 먼저 말씀드리면은 씹는 면이랑 치아 사이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그렇다고 나머지 부위 뭐 대충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머지 부위들도 당연히 이제 열심히 이제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알면은, 내가 여기 앞니만 열심히 닦고 씹는 면은 이제 힘들고, 이제 충분히 내가 칫솔질 했으니까 나는 이제 3분 채웠어, 그래서 나는 씹는 면은 그냥 대충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양치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그 이상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꼼꼼히 닦는 거를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합시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루에 한 번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론 좋지만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충치가 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시되 그 한 번 정말 할 때 정말 제대로 치실도 꼭 쓰고 워터픽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할 거면 사실은 뭐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꼼꼼하게 하는 거는 그거를 조금 제대로 하시고 나머지 뭐 우리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아침에 이렇게 시간 없을 때는 우리가 충치가 많이 생기거나 할 부분들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은 그러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